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투데이는 2019 세계 무예 마스터십 개막에 맞춰서 특집 뉴스로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8일 동안 펼쳐질 세계 무예인들의 대잔치가 오늘부터 공식 시작합니다. 네, 자 무예 마스터십 주간 방송사인 저희 MBC 충북은 대회 기간 보다 알차고 생생한 뉴스를 시청자와 도민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무예 마스터십의 공식 개막은 오늘부터입니다만 일부 종목은 어제부터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열릴 성대한 개막식의 리허설도 어젯밤에 열렸는데요. 첫 소식을 이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이 시위를 떠납니다. 중심 잡기도 힘들어 보이지만 어김없이 관역에 명중합니다. 2019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에서 유일하게 개최지인 충주를 벗어나 열리고 있는 기사 종목입니다. 승마는 고삐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고삐를 풀어주면서 활하고 화살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거니까 이게 균형도 잘 잡아야 되고 집중력도 많이 필요해야 되고. 충주에서도 일부 경기는 하루 일찍 시작됐습니다. 아직 우리나라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통일무도에서는 대회 첫 메달도 나왔습니다. 케냐에서 온 골든 오치행 선수가 90kg 이상급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I'm very happy because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to win a gold medal for the World Martial Art. I'm very happy and I thank God for that. 1회 대회가 열린 청주와 이번 개최지인 충주, 두 곳에서 나눠 붙인 뒤 11개 시군을 거친 성화는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하루를 머문 뒤 개회식장으로 옮겨져 대회가 끝날 때까지 불을 밝히게 됩니다. 충주 시민의 뜨거운 열정, 화합을 열정, 또 충주를 찾아주신 귀한 외국 손님들을 환영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상징할 겁니다. 오늘 오후 7시부터 150분 동안 충주 종합운동장에서 열릴 개회식 준비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대형 스크린과 주무대, 조명 등이 설치됐고 최종 리허설에서는 출연진들 사이 실제 개회식 못지않은 합을 보여줬습니다. 시대를 넘어 세계를 잇다라는 주제로 총 3학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통체적인 멀티 퍼포먼스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많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열리는 세계 유일의 국제무예 종합대회, 충주 세계무예 마스터십은 오늘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이번 무예 마스터십 대회는 1회 청주 대회 이후 3년 만에 열리게 됐습니다. 네, 부실한 운영과 홍보 부족 등으로 혹독한 비판을 받았던 첫 번째 대회와 과연 어떠한 점들이 달라졌는지 계속해서 임용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의 가장 큰 특징은 국제 스포츠 무대에 인사와 기구가 대폭 참여한 점입니다. 명실상부한 세계 대회의 모습을 갖춘 겁니다. 정부의 국제 행사로 승인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와 국제경기연맹 총연합회, 국가올림픽위원회 총연합회, 아시아올림픽 평의회 등 네로라하는 국제스포츠기구 소속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거물급 인사 60여 명이 직접 찾습니다. 이런 국제기구의 참여와 후원 속에서 이번 대회 모든 종목의 경기는 국제연맹의 공식 규정에 따라 치러집니다. 유도와 크라시, 기사 등 3개 종목은 특히 세계 선수권 대회를 겸해서 열리고 다른 모든 종목도 국제연맹을 통해 참가 선수가 선발되는 등 경기 수준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태권도와 무에타이, 사바테 등 10개 종목은 선수 개인별 순위를 정하는 랭킹 포인트제가 도입돼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회 등 주요 대회와 맥을 같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경기대회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가 선수단의 기량과 실력입니다. 이번에는 아주 전 세계에서 우수한 선수들, 특히나 랭킹 포인트 시스템이 부여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 세계 챔피언들이 많이 우리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 자유품새 종목의 겨루기 단체전 우승팀은 내년 도쿄올림픽의 출전권까지 주어집니다. 이번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 대회는 지난 1회 대회 때보다 참가 인원이 2배 이상 커진 양적 확대만큼이나 질적 수준 또한 크게 향상된 대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용순입니다. 네, 사실 아직도 무예하면 조금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충주 세계 무예 마스터십에는 수준급 고수들이 대거 참여해서 일반인들도 이 무예 매력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름조차 낯선 무예들도 있지만 어떻게 보시면 좋을지 무예의 향연을 즐기는 법을 김대웅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8일간 펼쳐지는 무예의 향연. 가장 재미있게 즐기는 방법은 직접 경기장을 찾는 겁니다. 20개 종목이 9개 경기장에서 펼쳐지는데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기사 종목만 강원도 속초에서 열리고 나머지는 모두 충주에 있습니다. 충주체육관에서는 태권도와 유도, 호암체육관에서는 무에타이와 사바테, 호암 이체육관에서는 우슈와 삼보, 벨트레슬링이 열립니다. 한국교통대학교와 건국대학교, 충주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와 세계무술공원에서도 경기를 볼 수 있습니다. 경기는 모두 무료로 관람할 수 있고 대회 기간 내내 경기장을 잇는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충주 시내, 충주역, 터미널, 충주시청 또 각 경기장을 도는 버스를 하루에 15번 운행해서 경기 이외에도 볼거리가 많습니다. 같은 기간 이곳에서 열리는 세계무술축제에서는 55개 무술단체가 화려한 무예 공연을 선보이고 무예 마스터십과는 별개로 세계 태권대회도 열립니다. 무예 액션 영화제가 열리는 청주와 충주영화관 두 군데에서는 영화 50여 편을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경기장과 선수촌 주변에서는 국제대회 수준에 맞춘 다양한 공연과 체험 행사가 열립니다. 경기장 밖에서는 갖가지 다양한 무예에 관한 문화 공연들이 펼쳐져서 그야말로 무예에 관련된 모든 향연 속에 관람객들이 흠뻑 빠져 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직접 경기장을 찾기 어렵다면 중계방송과 SNS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태권도와 유도, 용무도와 카바디 등 모두 10개 종목이 주간 방송사인 MBC와 MBC 스포츠 플러스를 통해 매일 중계됩니다. MBC 충북 SNS 채널에서도 방송에서는 볼 수 없는 경기장 안팎의 다양한 소식을 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이번에는 이번 대회 총괄 책임을 맡은 조직위원장을 직접 모시고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종 조직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자, 이번 대회가 지난 2016년에 이어서 이제 3년 만에 열리는 두 번째 대회가 되겠습니다. 네. 어떤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셨는지요? 이번 대회는 세 가지 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 무예 마스터십이 첫째로 국제 대회로서의 위상에 맞게 치르자. 두 번째가 안전 대회를 치르자. 그래서 한 건의 사건 사고가 없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고요. 네. 세 번째는 손님 맞이에 중점을 뒀습니다. 이번에 그 무예 마스터십에 찾아오는 외국 그 선수들이 한 3,500 정도 되기 때문에 우리 충북의 이미지, 충주의 이미지를 잘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손님 맞이에 저희들이 중점을 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에서 왜 무예 마스터십을 하는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원래 그 무예는 호국 무예 시작해서 호국 사상, 전통 문화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문화의 뿌리가 저는 무예라고 보고 있는데요. 근데 이 무예가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소외받아 왔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무예가 굉장히 소외받아 왔는데 세계에서 많이 소외받고 있는 무예들을 한 자리에 모여서 축제를 벌리자. 이것이 충주 세계 무술 축제고 이것을 좀 더 승화시켜서 경기화시키자. 그것이 이제 무예 올림픽 즉 무예 마스터십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모든 것을 우리 충북에서 시작을 했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 충북 충주에서 무예에 관해서 모든 그 성지 역할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생각이다. 이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직 뭐 잔칫날 이제 대문도 잘 열리기 전에 다음 대회를 여쭤봐서 좀 그렇습니다만 다음 대회는 과연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열리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예 마스터십이 이제 두 번째 열리는 거라서 아직 그 국제적으로 많이 홍보된 것은 아닙니다. 제일 두 번째 열리는 이번 대회가 잘 치러지면은 세 번째 대회를 유치할 곳이 많이 나타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현재도 중국의 일부 도시 또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를 비롯한 몇 개 도시에서 이것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네. 이번 대회를 잘 치르면은 아마 그 경쟁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를 관람하러 올지 망설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홍보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 무예 마스터십은 우리나라가 세계 무예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는 무예 마스터십을 창건하는 그런 그 행사입니다. 국민 모두가 세계 무예 마스터십의 창건자다 이런 자긍심을 가지시고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외국에서 만든
행사를 유치하는 데 우리가 많은 신경을 썼지만은 이제 우리가 만드는 이 무예 올림픽 성격인 무예 마더십을 잘 만들어서 세계화시키자 하는데 많은 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회 성공적인 개최를 다시 한번 우리 도민 여러분과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번 무예 마스터십에 참가하는 아시아와 유럽 지역의 다양한 무예 종목들을 저희 MBC 충북은 무예의 마스터라는 이름으로 지난 넉 달 동안 매주 한 종목씩 방영해 드렸습니다. 네, 무예 마스터십 개막을 맞아 어떤 무예가 참가하는지 또 어떤 정신을 담고 있는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중심을 잃게 만들고 넘기는 게 원리고요. 힘이 약하더라도 상대방보다 빠르게 움직이고 빠르게 기술이 들어간다면 충분히 넘길 수 있고. 허가받은 전쟁터를 가린 똑같은 조건을 가진 양 선수가 링에 올라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 일격필살이라는 단어가 어울릴 만큼 무도라는 게 힘, 기, 재가 하나가 돼야 되는데 기술만 가지고도 안 되고 마음만 있어도 안 되고 몸만 있어도 안 되고 그러면 모든 것이 성장하는 데 기간이 필요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좀 이길 수 있게끔相手と優劣を競うというそういう発想がありません。稽古を通じて心身を鍛えて、そして真心を持った人になる、このことを養うという、そこには相手と敵対しないというそういう気持ち、精神ということです。오로지 인간의 감각과 느낌으로만 이렇게 쓸 수 있는 활, 그런 활이면 어느 활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수백 번, 수만 번 연습을 해야 됩니다. 힘을 빼주는 것, 다시 주는 것, 힘을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무예하면 강한 것만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생각을 뛰어넘는 무예인 것입니다. 네, 뇌물죄로 항소심까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박병진 충북도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결국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네, 11대 충북도 의회에서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심충만 기자입니다. 정원이 32명인 충북도 의회에 빈자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이번엔 뇌물죄로 항소심까지 직위 상실형을 선고받은 박병진 충북도 의원입니다. 대법원 제2부는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6년 도의장 선출 당시 동료 의원에게 지지청탁성 금품을 받아 뇌물 혐의로 기소됐지만 1년이 넘는 1심 공판 기간에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운 뒤 다시 출마해 재선 의원으로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다 항소심 이후 석 달 만에 내려진 이번 대법 판결로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즉시 직위를 잃었습니다. 충청북도와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거론 사실을 통보하고 선고일을 기준으로 급여 등을 정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등 의회 안내자료 역시 수정 절차를 착수했습니다. 임기중 전 의원에 이어 대법원 확정 판결로 신분이 박탈된 건 11대 의회에서만 이번이 두 번째. 하유정 도의원도 지난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5일까지 공석이 된 충북도의원들의 재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동시에 치러집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정상혁 보훈군수 발언의 파문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광복회 등은 친일 망언에 진정성 없는 변명만 거듭하고 있다며 보훈군수의 퇴진 운동 강행을 거듭 밝혔고 또 아울러 보훈 농축산물 불매 운동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라 뺏긴 치욕을 잊지 말자는 뜻으로 열린 경술국 7일 상기 행사. 아베 정권을 규탄하는 외침 속에 정상혁 보훈군수에 대한 퇴진 촉구 구호도 포함됐습니다. 오해라며 본의 아니게 심려를 끼쳤다는 정군수의 사과를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뱉은 말을 쉽게 사과 한마디로 한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헌배 만배 사죄하고 엎드려 사죄하고 정말 각성을 해야죠. 그 이상이죠, 이거는.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전한 것이라는 해명도 납득 못할 변명이라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찬동하지 않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현장의 분위기였습니다. 자기는 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이런 것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변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보훈군청 게시판에는 연일 비판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군수의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한 글부터 일본의 충북 출장소다, 국민 봉기로 사퇴시키자는 등 대부분 군수를 꾸짖고 있습니다. 보훈 농축산물을 불매하자는 글도 늘면서 애꿎은 군민 피해도 우려됩니다. 보훈 군민이라는 게 창피했습니다. 부끄럽고 어디 사냐고 한다면 전 절대 보훈이라 말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서요. 정군수가 속한 자유한국당은 자체 조사를 벌여 대응하겠다는 입장. 오늘도 정상혁 군수의 퇴진을 요구하는 군민들의 집회가 보훈에서 열립니다. 성남 민심이 들불처럼 번지면서 삼선 정상혁 군수는 임기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0년 정부 예산안에 충북 관련 예산 5조 9,218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6,454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충북선 철도 고속화 등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추진과 공모사업 국비 확보가 증가한 데 따른 것입니다. 충청북도는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현안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포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청호 문의수역에 올해 첫 조류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어제 오후 3시 대청호 문의수역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첫 조류경보는 지난해보다 21일 늦었습니다. 금강환경청은 7월 말에 비가 내리면서 오염물질이 유입됐고 폭염의 영향으로 수온이 올라 조류가 번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9) 충북 국제무예 액션 영화제가 어제 저녁 충주 세계무술공원에서 배우 김인권과 선우선의 사회로 개막식을 갖고 다음 달 2일까지 5일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개막식에서는 액션 장르에서 두각을 나타낸 영화인들을 시상하는 무예 액션 어워드가 진행됐고 캄보디아의 전통무술 보카토어의 대가이자 크메르루즈 학살의 생존자인 션킴산을 5년 동안 밀착 취재한 다큐멘터리 영화 생존의 역사 보카토어가 개막작으로 상영됐습니다.
영화제 기간 시네큐 충주 연수점과 CGV 청주 서문점에서 각각 하루 6편에서 8편씩 무예 액션 영화를 상영하고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북 혁신도시에 세무지서 신설이 확정됐습니다. 경대수 의원은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를 거친 진천 음성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계획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도시 세무지서는 정부의 신설 혐의를 확정지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진천과 음성의 세수 실적은 연간 7,700억 원 규모로 인근 충주에 4천억을 넘어섰습니다. 실종 열흘 만에 구조된 조은우리양이 최근 히말라야에서 유해가 수습된 직지 원정대원들을 위해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직지 원정대는 10년 전 등반 중에 실종된 고 민준영, 고 박종성 대원을 위한 후원금 통장에 조양 이름으로 소정의 후원금이 입금됐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양 수색을 함께했던 충북 산악구조대는 이번에 숨진 채 발견된 두 대원이 몸담았던 곳입니다. 충주 지역 50세대 이상 농촌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이 구축됩니다. 충주시는 KT와 1:1 비용을 부담해 50세대 이상의 17개 농촌 마을에 대해 100메가바이트급의 초고속 인터넷망 구축을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해까지 50세대 미만 139개 마을과 KT 자체 투자 136개 마을에 대해서도 광대역망을 구축했습니다. 2019 괴산 고추 축제가 괴산군청 앞 광장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괴산 고추 축제는 고추가 자연적으로 낼 수 있는 5가지 색깔의 각각의 의미를 담아 전통 문화가 어우러지고 축제 참가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오감 만족형 축제로 기획됐습니다. 또 축제 기간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괴산 청결 고추를 6kg당 10,000원을 깎아줘 12만 원에 살 수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체육관광부 유망축제로 지정된 괴산 고추축제는 다음 달 1일까지 이어집니다. 진천군 뭉백면 옥성리 밤나무단지에서 다음 달 2일부터 알밤 죽기 행사가 열립니다. 다음 달 30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행사는 성인은 7,000원, 청소년은 4,000원의 입장료를 내고 한 명당 5kg까지 알밤을 주워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진천군은 행사에 앞서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풀베기와 벌집 제거 작업을 마쳤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제천시 의회가 최근 재추진되고 있는 천남동 폐기물 매립시설에 대해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제천시 의회는 해당 업체가 과거 2차례 폐기물 매립장 허가 신청을 했다가 2012년은 자진 철회했고 2016년에는 사업계획 부적합 통보를 받았다며 매립장 조성 계획이 취소될 때까지 총력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